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놉시스와 시나리오 그리고 펀치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지금 단계에서 모두 다 알아듣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창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얘기는 꼭 한번 해놔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포함을 시켰고, 자, 오늘은 그 제목을 봐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약간은 뭐 글을 쓰는 수업에 가까울 수 있어요. 이게 아이디어를 뭐 글바를 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는 어떤 방식, 형식 뭐 이런 거, 뭐 형식만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웹툰 만화 쪽에서는 이제 이게 엄청나게 또 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듣고 여러분이 한번 요 샘플로 되는 그런 차트를 몇 개를 올려놓을 거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웹툰이나 만화, 애니게임, 일러스트레이션까지 어떤 세부적인 분야로 가든지 이 뭐를 그릴 것이냐, 이런 게 바로 이제 기획이라고 할 수 있고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내는 능력이야말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즐거워서 취미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뭐 진짜 작가 데뷔하거나 아니면 이런 쪽 직장에 취직을 해서 뭐 한다거나 이렇게 전공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런 것들을 다듬는다든지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림을 주위에서 잘 그리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는 뭐 그렇게 잘 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겠죠. 우리 존잘님들이 좀 계세요. 그런 친구들도 뭐 곰선생의 학생 때도 있었겠죠. 뭐 곰선생은 그렇게 처음에 그림으로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전공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인정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경우가 나중에 그 존잘님들, 존중하며 잘 그리시는 그런 학생들이 과연 졸업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런 거를 좀 이제 선생님도 이 계통이라 한 30년을 가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좀 의외의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은, 이제 그림은 매달리면 는다. 결국은 어느 정도 다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뭐 열심히 안 하고 주위의 평가에 대해서 그냥 승질만 내거나 그러면은 이게 발전이 없고 이제 정체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상업 미술의 현실에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작품 활동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경력자고 뭐 좋은 어떤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여러 가지로 이 일을 주는 사람들, 뭐 우리가 클라이언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 주문한 사람의 그거를 받아들여야, 그죠? 뭘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요구를 맞춰주려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 다 잘 그리시네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붙잡으면은 그리게 돼 있다.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기획이나 아이디어, 이런 어떤 오리지널리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신만의 컨텐츠가 없으면은 그렇게 잘 그리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이제 남의 그림에 아이디어에 그냥 그림을 맞춰서 그려주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닌데, 뭐, 사실은 이제 대박이 나거나, 뭐,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직장인처럼. 근데 뭐 직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이 가면은 이제, 알지? 나가야 되는, 그렇지만은 자기만의 컨텐츠, 또 자기만의 기획,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그쵸, 은퇴하는 날은 뭐 그 사람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면에서는 확실히 여러분이 나이가 들건 뭐 안에 여러분의 감각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잘 그려가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획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잘 그리는 친구들이 기획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 만들면은 이제 뭐 대박 작가, 대박 감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 때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뭔가 가능성으로는 좋지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여러분 뭐 계속 스토리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안 나요, 선생님.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생각은 뭐라 그랬죠? 제가 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생각 나는 게 아니라 거의 찾는 것에 가깝다고. 뭐 날 수도 있어. 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바깥에서 찾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마음의 부담을 덜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 막 이런 거 보면은 뭐 드라마에서 기획실장 뭐 이런 옛날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뭘 하겠냐 하는 그런 그냥 초안이에요. 요번 시즌에 요런 시기에 지금 코로나로 지금 전 세계가 끙끙거리고 지금 앓고 있고 뭐 백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상황이 우리 학생들도 뭐 학교에 자주 가지를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뭔가 즐거움이라든지 재미라든지 이런 거를 찾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게 바로 이제 기획 분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줄짜리 정리를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토리들이 대부분 다 조금 좀 장황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줄로 꼭 써야 되느냐 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헐리우드 시나리오 속설 중에는 한 줄로 정리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성공한다. 그런 영화는 성공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성이라든지 그 주인공이 하려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게 몰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에 가깝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제 발상을 할 때조차도 한 줄짜리로, 우리말로는 이제 한 줄 정리라고 하고요. 이거를 시나리오 서적에서는 로그라인 이렇게 불러요. 이게 로그라인이 뭐냐면 이제 옛날에 항해 GPS가 없을 때 항해 기록일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느 항해 일지 같은 거, 항해 기록 같은 걸 보고 다음 항해 때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몇 월 며칠 날 어디를 지났다. 왼쪽에 뭐가 보이고 뭐가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거의 이런 기획 단계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어서요. 소개해 드리자면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 줄거리. 몇 년 전에 이제 부산으로 가는 어떤 KTX 열차에 좀비가 올라타가지고 벌어지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 영화가, 재난 영화가 있어죠. 크게 성공을 했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거를 우리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등장인물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한 줄로 정리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부산으로 가는 KTX 한 마리의 좀비가 올라탔다. 승객들의 운명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짧죠, 상당히.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면은 이걸 들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겠구나 하는 거를 딱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화 포스터처럼 어떻게 다 보여줍니까? 포스터에서.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어떤 요약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헤드카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형태를 이런 로그라인이라는 형식, 한 줄 정리, 로그라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식은요, 만화 관련 교재에서 여러분한테 뭔가 좀 제안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제부터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명확하게 규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나 이 동양권에서는 이 웹툰 만화 같은 걸 기획할 때 대부분 개인 작가 혼자
하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웹툰도 많이 이제 스토리 작가나 연출 작가나 이제 이게 분리가 거의 되기 시작하고요. 이게 두 개를 다 잘하시는 작가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꼭 뭐 혼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원작을 혼자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원작을 짰다고 하더라도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진짜 이것이 괜찮은지, 이거를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상업 장르고, 이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봐야 되기도 하고요. 제작하는데, 그리고 뭐 돈이 많이 들잖니.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만 잘 안 되면은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많이 죽게 된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합리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겁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너무 좀 창의적인 구석이라든지, 특색 있는 구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상당히 신선하고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획 단계에서 이런 로그라인을 쓰고 이제 그 이후에 쓰는 것이 이제 시놉시스라는 단계를 쓰는 건데요. 재미없는 얘기가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만들어도 재미는 없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딱 이제 한두 마디로 들었는데 야, 이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래버리면 사실 이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뭔가 괜찮은 것들을 계속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뭔가들이든 이런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건 괜찮다. 이거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 중에 골라 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를 굳이 꼭 하나 만들어서 하나로 갖다가 뭐를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이거는 이제 늘상 만화가들이나 이제 웹툰 작가들이나 애니메이션의 뭐 게임에 있는 분들도 이런 기회가 아니라 이런 거는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거라서 좀 음료수 값이 들고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것이니까 또 학생 때 이런 걸 해보니까 참 좋은 면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포맷을 드릴 텐데요. 두 가지 포맷은 뭐냐면은 이제 주어 서술어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 땡땡한 누구누구가 좀 이상할 수 있어. 무엇 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땡땡한 누구누구는 뭐냐면은 주인공의 어떤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리포터라는 뭐 아주 엄청난 방대한 작품인데도 사촌들에게 구박받는 고아소년 해리포터가 요렇게 그게 주어에 해당되는 해리포터가 어떻게 하죠? 마법학교에 들어가서 최고의 마법사가 돼가지고 이 악당 중에 최고 악당 볼드모트를 뭔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조력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비밀을 풀어가면서 볼드모트를 작사를 내고 마법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이야기. 뭐 요렇게 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또 하나 포맷은 뭐냐? 만약에 무엇이라면 이런 식의 어떤 가상의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그 부산에 가는 어떤 KTX에 좀비가 올라탄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런 포맷의 로그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산으로 가는 열차에 좀비가 올라탔다면 좀비가 어딨어 있기는 이거는 이제 가상의 무엇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다가 주어 서술어 구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쭉 예시로 한 10개 정도 뭐 거기 칸에 맞춰가지고 쭉 줄 테니까요. 여러분도 그 밑으로 뭐 10개까지는 아니고 한 5개만 10개 다 채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땡땡한 누구가 무엇 하는 이야기. 그리고 땡땡이 무엇냐게 무엇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할 때 주의하실 만한 거를 조금 이제 너무 뻔한 것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한 기획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뭔가 흔한 기획을 피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비틀어야 돼요. 익숙한 것을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이어붙이면 그게 비틀어집니다. 10년 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와 10년 전에 묻어뒀던 타임캡슐을 꺼내러 간다. 뭐 그럴 수 있죠. 거기 안에 통장이라도 금반지라도 있나 보죠. 같이 번호를 알고 있어가지고 열어야 되나 보지. 그렇지만은 이게 흔한 문장 관심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10년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10년 전에 묻어뒀던 시체를 꺼내러 간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지.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시체를 이거 묻었으면 아직 안 걸려서 감옥에 안 있나 본데 이거 얘네들 왜 꺼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획안 써보실 때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에 들어가는 어떤 흔한 것과 흔하지 않은 것, 다른 말로도 많이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씩 추가하신다든지, 그리고 일상성을 깨트리는 거 하나를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장르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예문들을 보시면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놉시스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모자랐네요. 다음 시간에 시놉시스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